자, 이번에는 4월 모의고사 13번 문항부터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나오는 4점짜리 문제들도 사실 쉽게 풀이가 가능했던 문제들이라서 좀 무난하게 접근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 문제부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풀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파악을 해볼게요. 자, 1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정적분에 대한 정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fx는 a와 b를 근으로 하고 두 근은 0보다 크죠? 그때 적분값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다음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으면은 쉽게 풀이가 가능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a와 b는 0보다 큰 두 개의 값이에요. 자,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자, 그때 주어진 정보가 뭐야? 0부터 a까지 적분한 부분이 6분의 10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넓이를 a라고 할게요. 그럼 a 넓이는 얼마다? 6분의 1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부터 b까지 적분을 하지. 그럼 내가 이 밑에 넓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냥 넓이를 구하는 적분이 아니라 0부터 b까지 그냥 정적분을 한 거기 때문에 a는 플러스로 나오지만 저 밑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죠.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8이더라.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뭘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쓴 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두 값을 빼서 구하면 되겠죠? 그럼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6분의 11에서 마이너스 3분의 8을 빼니까 6분의 27이 돼서 답은 2분의 9라고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문항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차분하게 풀어 나가자고 하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박스를 채워보자 라고 하면은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단 어떤 논리인지는 얘기를 해줄게요.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 B, C, D의 순서 쌓인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 B, C, D를 정리해보니까 C는 A 빼기 B고 D는 A 더하기 B다 라고 문제에서 정리를 해준 거야. 내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해줬으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근데 C와 D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 A와 B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결국 뭐만 세면 돼? A와 B의 개수만 세면은 CD는 무조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고 D가 N 이하인 수라고 했으니까 B는 어떻게 돼야 돼? 딱 절반인 2분의 N보다는 무조건 작아야겠죠? 똑같으면은 어떻게 돼? A, B가 같아지니까. 자, 그러면은 B의 개수가 K라고 했을 때 A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그냥 N-2K래요. 왜? B가 2분의 N보다 작아야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A의 개수를 B에 따라서 세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논리로 가느냐? 이 N이 짝수와 홀수일 때의 경우가 나뉜다는 거예요. 그럼 짝수일 때는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가 여기 봐봐, 여기. B는 그럼 뭐보다 작으면 돼? 2분의 N인데 여기가 2M이죠? 그럼 뭐보다 작으면 돼? M보다 작으면 되죠? 그럼 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어디까지? M보다 작으니까 N-1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N-1까지래. 그래서 가에는 얼마가 들어갔다? N-1이 들어간대. 그럼 B가 1부터 N-1이 있을 때 우린 뭐 세면 돼? A가 몇 개인지 세면 되지. 그래서 A의 개수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N-2K니까 2N-2K.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계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가를 찾았으면 나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시그마 계산할 수 있지? 자, 2M은 K가 없으니까 2M은 몇 개다? N-1개다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K는 K 1차식이죠? 마이너스 2 앞으로 빼고요. 2분의 N-1에 M이 될 겁니다. 이 약분되면 M, N-1 공통이니까 정리해주면 어떻게 남는다? M 곱하기 N-1이 되겠죠? 따라서 나에 들어가는 식은 M 곱하기 N-1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이 1번 식을 이해했으면 2번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자, B는 뭐보다 작아야 돼? 2분의 2M 더하기 1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얘는 M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b는 1부터 어디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b는 1부터 이번에는 m을 포함할 수 있어 없어? 포함할 수 있어요. m까지가 됩니다. b는 1부터 m까지가 돼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 t 2m 플러스 1을 식을 잡아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아까는 m 플러스 m-1까지였지? 근데 이번엔 어디까지? m까지가 되고요. 자, 여기에는 뭐의 개수? a의 개수가 들어갑니다. a의 개수 몇 개? 2m 더하기 1 마이너스 2k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시그마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2m 더하기 1은 k가 포함 안 되니까 2m 더하기 1은 몇 개? n개 써주면 되고요. 이 뒤에 거는 시그마 공식 써주면 되지? 2분의 m의 m 플러스 1입니다. 자, 따라서 2는 약분해 줄 수 있고요. 두 개는 m으로 묶이죠? 2m 더하기 1이 남고 앞에는 뒤에는 m하고 마이너스 1이 돼서 정리해 주니까 얼마? m제곱이 될 겁니다. 고로 이 다에 들어갈 식은 그냥 뭐다? m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논리 전개를 쭉 나아가면서 풀어 나가면 어렵지만 그냥 박스만 채운다는 생각으로 가면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럼 f에다가는 얼마를 집어넣으래? 5를 집어넣으라고 하죠? 근데 f가 얼마였어? m-1이지? 그럼 5 빼기 1은 4가 될 거고요. 자, g에다가는 6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g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6 곱하기 5가 돼서 30이 되겠죠. 나 h에는 얼마를 집어넣으래? 7을 집어넣으래요. h 여기 있죠? 7의 제곱이 되니까 49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값을 다 더해주면은 그 값이 얼마가 나온다? 93이 나오겠네요. 아, 미안. 83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식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을 볼 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은 좀 더 파악하기가 쉽지만 주어진 그냥 정보를 가지고 어차피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기 때문에 교점에 대한 위치만 좀 잘 파악해서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뭘 구할 거냐? 이 교점들이잖아. A나 B나 C는 교점이에요. 그럼 교점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X2에 대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게, 먼저. 그럼 X2는 뭐와 뭐의 교점이야? 이 두 개의 교점이기도 하고, 이 두 개의 교점이기도 하고, 이 두 개의 교점이기도 하겠죠. 그럼 총 세 가지의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X2를 가지고. 그럼 X2를 가지고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맨 위에 있는 식과 두 번째 있는 식의 교점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X2는 0보다 커, 작어? 0보다 큰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었을 때 두 개가 같고 얘네 두 개가 같을 때 어차피 밑이 똑같은 로그잖아. 진수끼리 비교를 하면 돼요. 근데 절대값을 풀었을 때 어떻게 나온다? 양수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KX2와 뭐가 같으면 된다? X2 더하기 4가 같으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얘네 둘이 같을 수 있지? 그럼 X2 더하기 4와 마이너스 X2 더하기 M이 같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얘네 둘이 같을 수 있겠죠? 그럼 KX2와 뭐가 같을 수 있어? 마이너스 X2 더하기 M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위의 식을 정리해주면 X2는 얼마라고 쓸 수 있어요? K-1분의 4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식을 정리해주면 X2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M-4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세 번째 식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K 플러스 1분의 X2는 K 플러스 1분의 M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이 얻어낸 정보를 여기 밑에다가 적어놓고 다시 써볼게요. X2는 얘네 세 개로 다 표현할 수 있대. 그럼 다 쓰자. 2분의 M-4라고도 쓸 수 있고 2분의 K-1분의 4라고도 쓸 수 있고 K 플러스 1분의 M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써놨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이제 X1과 X3에 대한 정보를 볼게요. X1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에요? 로그 2 절대값 KX와 그리고 요 두 개의 교점이 X1이 되는 거지. 자, 근데 문제는 0보다 작은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KX1과 X1 더하기 4가 같다고 나오죠? 그럼 X1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k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네요. x1은 k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x3 같은 경우는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에요? x3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의 교점이지? 자, 역시 이번에도 음수 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x3와 마이너스 x3 더하기 m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식을 정리해 주니까 x3는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넘어가고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은 k-1분의 마이너스 m이라고까지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된 상태로 우리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사전 준비가 다 끝난 거야.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x2가 뭐랑 같대? 마이너스 2x1이랑 같대요. 자, 그럼 x2와 x1에 대한 정보가 이미 쓰여져 있죠? 그럼 얘네들을 적당히 이용하면 돼. 그럼 x1은 뭐 선택할 것도 없어. 그럼 이 우변은 어떻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k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가 곱해졌으니까 8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x2는 다시 뭐 이 중에 이제 아무거나 택하면 되는데 여기 k만 있으니까 여기도 k만 있는 게 낫겠죠? 그럼 세 개 중에 뭘로 택하겠어? xk-1분의 4로 택하는 게 제일 낫겠지? 그럼 대각선으로 곱해주니까 4k 플러스 4는 8k-8이 돼서 k는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오겠네요.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니은도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x2의 제곱이 x1과 x3 곱한 거랑 같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x1과 x3는 선택권이 없어요. 저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써야겠지? 그럼 우변은 어떻게 쓸 수 있어? k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4와 k-1분의 마이너스 m 곱한 거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k 더하기 1에 k-1에 4m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잘 관찰을 해보니까 뭐가 보여? k-1분의 4가 보이고 k 플러스 1분의 m이 보이죠? 근데 둘 다 뭐야? x2랑 x2가 곱해진 거니까 x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니은도 맞다 틀리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기억 니은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 없이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이 될 겁니다. 디귿. 자, 디귿을 보게 되면은 A, B의 기울기와 A, C의 기울기가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 0이 되면 되더라. 자, 이걸 나열을 해서 한번 주어진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럼 A, B의 기울기를 보기 위해서 A점, B점, 그리고 C점까지 나타내면 좋겠지? 자, 근데 웬만하면은 하나의 로그 가지고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중에 양옆에 다 들어가 있는 로그가 누가 있어? 이 친구 있죠? 로그 2의 절대가 kx 얘를 가지고 나열을 해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x1을 대입한 거죠? x1, 로그 2에 자, 얘는 마이너스 쪽이니까 마이너스 kx1이 될 겁니다. 문제 없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x2, 로그 2에 얘는 양수 쪽이지? kx2가 될 겁니다. 문제 없죠? 자, C 같은 경우는 x3, 얘는 마이너스 쪽이지? 로그 2에 마이너스 kx3가 될 겁니다. 자, 이 친구들 가지고 이제 식을 정리를 할 거야. 자, 근데 생각을 해봐봐. 나 조건에 의해서 x2의 제곱은 x1 곱하기 x3라고 했죠? 그럼 얘가 나타내는 게 뭐야? 아, 등비수열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럼 등비수열이겠네?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x1이 있고 x2는 x1에다가 r을 곱한 거라고 쓸 수 있겠죠? 자, x3는
x1에다가 r을 2번 곱한 거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이 논리에 의해서 식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한 번씩 정리해 볼게. 자, A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를 한번 써봅시다. 그럼 AB의 기울기는 x2 마이너스 x1분의 요거 두 개를 빼는 거지? 그럼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 나눗셈이 되니까 어떻게 남아? 로그 2의 x1분의 마이너스 x2 남는다. 이거는 문제 없죠? 자, 더하기. 자, C하고 B를 보게 되면은 x3 빼기 x1이죠? 자, 이거 분해. 여기는 로그 2에 어떻게 돼요? 얘 둘이 이제 얘네 둘이 빼는 거지? 그럼 나눗셈이 되니까 뭐분의 뭐만 남아? x1분의 x3만 남겠네요. 는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 그럼 x2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rx1. 그럼 밑에 식은 x1으로 묶이지? r-1분의. 자, 여기도 여기 rx1이니까 x1 약분되면 뭐만 남아? 로그 2에 마이너스 r만 남겠죠? 문제 없고요. 자, 이쪽은 x3 대신에 r제곱 x1을 넣겠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x1으로 묶으면 r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약분되면은 로그 2의 r제곱이 되겠죠? 로그 2의 r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는 0이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어차피 는 0이라고 되어 있으면 뭔가를 곱하고 나누고 해줄 수가 있잖아. 그럼 똑같이 있는 애들 다 사라지게 해보자. 그럼 x1 없애. 문제 없죠? 자, r-1도 없애면 뭐가 남아? 여기는 r 플러스 1이 남겠네. 자, 여기도 조금 주의를 해야 하는데, 자, 이 친구는 이제 내려갈 때 2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 근데 주의할 거는 얘가 r이 공비가 x1과 x2와 x3를 오가려면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 로그 2의 마이너스 r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로그 2의 마이너스 r이 또 공통이지? 약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는 거는 뭐만 남아있어요? 이쪽은 싹 다 사라졌으니까 1만 남아있죠? 자, 이쪽은 분모에 r 더하기 1이 남아있고 분자에는 2가 남아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는 0이네. 자, 그러면 이제 식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럼 이 r만 이제 구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 r은 얼마냐를 이제 파악을 해야겠지.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x1은 k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4였습니다. 자, x2는 어디 있어? 위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지. 근데 나는 공비를 구하고 싶잖아. x2를 똑같은, 분모를 똑같은 k 플러스 1분의 m으로 가져와 봐. 그럼 이쪽에서 일로 넘어올 때 얼마가 곱해졌어? 여기에서 일로 넘어올 때 얼마가 곱해졌다? r은 마이너스 4분의 m이 곱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나요? 자, 그럼 r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m을 쏙 집어넣어 주니까 어떤 결론이 얻어져?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양변에다가 이 친구 뭐 통분을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1 더하기 여기 분모 문자에 4를 곱하면은 4-m분의 8이 0이 될 거고요. 뭐 4-m을 양변에 곱해줄게요. 그럼 4-m 더하기 8이 0이 돼서 m은 얼마가 된다? 12라고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m은 10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좀 지저분하게 구했지만 그래도 식 정리를 통해서 구해냈습니다. 그럼 m을 구했어. 그럼 k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요거 이용하면 되겠지. 미안.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자, x2는 뭐랑 같아? 2분의 m-4랑 같고요. 걔는 뭐랑 또 같아요? k-1분의 4랑 같죠? 그럼 12 그대로 집어넣어 주니까 4는 k-1분의 4가 되므로 따라서 k는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m제곱 더하기 k가 다시 m 더하기 k 제곱이 얼마가 돼요? 16이라고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디귿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 되겠죠. 이렇게 기억 니은만 옳은 게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20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 AB랑 BC랑 CA의 비율을 줘가지고 임의로 A랑 EA 그리고 A 루트 2로 이렇게 맞춰놓은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외접원의 넓이가 28파이라고 했잖아. 그치? 외접원의 넓이가 28파이라는 거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우리가 루트 18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나와 있는 상태,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게 주어진 상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얘를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사인 B분의 A 루트 2는 2R, 즉 2 루트 28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자, 내가 원래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AC의 길이야. 그러니까 A 루트 2라는 값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결국 나는 이제 사인 B의 값만 구하면 이제 A 루트 2, 즉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 자, 그러면 이 사인 B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코사인 법칙을 통해 가지고 코사인 B를 먼저 구할 거야. 코사인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다음 바로 사인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자, 코사인 B 같은 경우는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겠지. 2 곱하기 A 곱하기 2A분의 A제곱 4A제곱 이제 A 루트 2를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2A제곱. 정리를 하게 되면 4분의 3이 나와. 그러면 이제 사인 B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자, 사인 B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각이 90도를 넘어갈 리가 없죠, 현재 모습이. 여기가 지금 현재 B라고 생각을 해서 4분의 3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는 이제 피타고라스로 루트 7이 되는 거고 사인 B가 4분의 루트 7이 됨을 알 수가 있다. 혹은 코사인 제곱 B를 생각을 하게 되면 16분의 9가 되는 거고 사인 제곱 B가 16분의 7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루트를 씌워가지고 4분의 루트 7이다. 삼각형의 내각이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의 각이니까 사인이 마이너스가 될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은 AC의 길이는 여기 A 루트 2의 값이랑 똑같은 거니까 사인 B의 값만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2 루트 28 곱하기 4분의 루트 7 이제 남은 거는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 지금 AN 플러스 1하고 AN의 관계가 지금 요거와 같은 이제 저만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번째는 0보다 작을 때 자연수 A1의 최소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A1이 자연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A1이 될 수 있는 게 홀수 아니면 짝수일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자, 여기서 내가 홀수 짝수를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A1은 어차피 일단 양수라는 거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야.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을 구하려면 일단 2를 빼야 돼. 그치? 그러면 그때 상황을 본 다음에 다시 5를 더하든 아니면 2를 또 빼든 계속 그런 작업을 반복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A1이 홀수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A1이 7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2를 빼줘야 돼. 계속 2를 빼줘야 돼. 2를 빼주다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얘는 이제 음수가 됐으니까 5를 더해서 4가 될 거야. 그 다음 또 2를 빼다가 뭐가 또 음수가 나오면 5를 더하고 1을 빼다가 음수를 더하고 1을 빼다가 5를 더하고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1이 어디에서 출발을 하든지 언젠가는 누가 될 거라는 소리야? 1이 될 거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언젠가는. 그쵸? 1이 될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A2가 4라고 가정을 하자 이번에는 A1이. 그러면 A2는 2가 되고 A3는 0이 되고 A4는 마이너스 2죠? 3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얘도 뭐야? A1이 어떤 짝수에서 시작을 하든지 어쨌든 뭐가 될 때까지 계속 요 0이 될 때까지는 계속 뭐 할 거야? 빼줄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최초로 뭐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1에서 시작을 할 때 0에서 시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2에서 시작을 할 때로 바꿔서 생각을 할게. 1과 2에서 시작을 했을 때 규칙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보도록 하자. 몇 번째 항이 있어? (1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 k 플러스 1번째 항은 2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k 플러스 2번째 항은 5를 더해야 되니까 4. k 플러스 3번째 항은 다시 2를 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2를 빼주는 거지. 다시 또 2를 빼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2를 더해줘야 될 거야. 아니지, 5를 더해줘야 될 거야. 그 다음에는 2를 빼줘야 되는 거고. 자, 어떤 상황이 나왔느냐? 1에서 시작을 해서 몇 번을 넘어갔더니 7번 넘어갔더니 다시 한번 제자리, 즉 자기 자신 1이 나왔다 이거죠. 얘는 1에서 언제부터 이제 1에서 시작을 할지 모르겠지만 1이라는 놈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7개씩 지나가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AK가 2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AK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0이 될 것이고 A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K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5를 더해야 되니까 3 AK 플러스 4는 다시 2를 빼야 되죠? 1 AK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 다시 AK 플러스 6은 5를 더해서 4 AK 플러스 7은 다시 2를 빼서 2 즉 여기도 마찬가지 몇 개씩 움직이는 것이다 7개씩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언제 이제 1이 되느냐 언제 2가 되느냐를 확인을 해가지고 A1이 될 수 있는 거에 최소를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상황을 좀 나눠볼게. 첫 번째 A1이 홀수인 경우로 생각을 할게요. 2p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얘가 1이 될 때까지 뭐를 해줘야 되냐면 2를 계속 빼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몇 번을 빼주다가 보면은 이제 1이 나오겠다 이런 거잖아. 그럼 우리가 그거는 등차수열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2를 몇 번 빼야 돼? p번 빼야 되는 거야. p번 맞죠? 2를 계속 빼 p번 빼는 거야. 그러면은 공차를 p번 뺐으니까 p만큼 더 증가한 p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봐봐. a p 플러스 1에서 1로 시작을 했어. 그럼 얘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단 소리야. 그러면 a p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일 거야. 그치? 그러면 또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여기서 7번 넘어가서 a p 플러스 9 그 다음에 a p 플러스 16 얘네들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는 a p 플러스 1, p 플러스 2, 3, 4, 5, 6이죠. a p 플러스 6 a p 플러스 7 넘어가야 되니까 13
AP 플러스 두고 그 다음 7 넘어가야 되니까 20. 얘네들이 마이너스 2가 돼주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A15가 지금 음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음수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지금 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야? 15가 될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맞죠? 얘네들이 전부 다 15다. 근데 지금 P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가질 수 있는 P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2가 되겠지. 어디야? 바로 여기야, 여기. 애초에 얘네들은 안 돼. P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얘네들은 애초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가 될 수 있는 게 13. P가 크면 클수록 A1도 커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A1이 가질 수 있는 것의 가장 작은 것을 찾고 싶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최소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2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A1의 최소가 바로 무엇이다? P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얼마가 나오냐? 5가 나오게 될 거야. 맞지?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A1이 짝수인 상황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는 지우고. 자, 두 번째 상황. 첫 번째 항이 짝수, 이번엔 뭐 2P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만큼을 빼주게 되면 0이 나오느냐? 2P만큼 빼주면 0이 나오는 거니까 똑같이 AP 플러스 1이 무엇이 나온다? 이제 0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0 다음에 여기가 P 플러스 2지? 그럼 AP 플러스 2 7만큼 더 지나가서 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AP 플러스 9 AP 플러스 16 얘네들이 이제 다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애들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 P 플러스 1 P 플러스 2 P 플러스 3 4 5죠. A P 플러스 5 A P 플러스 이제 7 넘어가니까 12 A P 플러스 19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애들?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애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P 플러스 2, P 플러스 5, P 플러스 9, P 플러스 12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게 뭐다? 15다. 15가 될 수 있는 애들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P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연수니까 P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P가 될 수 있는 최소는 어디서 나올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애초에 16하고 19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논외가 되겠고, 남은 것들을 이제 10으로 만들 수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P 값이 작은 게 여기에서 나오겠죠?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A1의 최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얼마가 나온다? P에다 3을 집어넣어서 6이 나온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A1이 될 수 있는 최소 두 개를 골랐고 둘 중에 더 작은 거를 고르라는 소리니까 최소는 이제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수험수투 마지막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건과 같이 fx랑 이제 gx라는 함수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hx는 이제 두 함수를 곱한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조건에 만족을 하게끔 하는 hx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일단은 hx가 어떤 함수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현재 이제 fx가 3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ft 자체를 저 모습으로 먼저 고쳐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이 3x 플러스 a는 1차 함수고 지금 gx는 2차 함수를 접근을 했으니까 3차 함수일 거야. 그러면 hx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몇 차 함수일 것이다? 이제 4차 함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4차 함수의 기본적인 개형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기본적인 개형들을 통해 가지고 요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만족을 하는
그래프가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알아내는 게 좋겠지. 항상 우리는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식을 찾아가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 특히나 이러한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죠. 자, 4차 함수가 될 수 있는 개념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W 모양. 모양 중에서도 이제 극소값이 서로 다르게 생긴 이러한 모양이겠지. 자, 그 다음에는 W 모양 중에서 이렇게 대칭의 형태가 있는 모양.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삼중근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자, 마지막이 아니었네. 하나가 더 있죠. 그냥 아래로 볼록한 모양.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가도권에서 hx 위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x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축이 될 수 있는 게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얘도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접하는 거죠. 요렇게 하나,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 8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이 8가지 경우 중에서 이제 나 조건에 맞는 것을 걸러낼 거야. 이제 정확하게는 맞지 않는 것을 쳐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경우가 8가지가 나와 이러면서 뭐 쫄 필요는 없어. 어차피 우리가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얘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뭐래? 사실은 얘가 얼만큼 올라가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요만큼 올라가든 얼만큼 올라가든 사실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미 안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얼만큼 올라가든지. 절대값 hx랑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최대 개수가 4개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어가지고 개수가 이제 4개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볼까? 두 번째 거 이렇게 생겼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도 안 되는 거죠. 나가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지. 그럼 여기서 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몇 개? 4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는 되었다.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간다. 6개. 얘도 안 되죠. 그 다음에는 그대로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 여기도 최대 개수가 지금 몇 개? 4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얘도 최대 개수가 4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습이 그대로지. 여기는 최대 개수가 2개지. 2개 안 되고, 얘도 모습이 그대로지. 최대 개수가 2개지. 안 되고. 이게 사실 우리가 손으로 그냥 쓱쓱쓱쓱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1번 모일 때, 2번 모일 때, 3번 모일 때 막 이거를 8개 경우도 진짜 나누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쓱쓱쓱쓱쓱 손으로 대충 그려보게 되면은 만족하는 모습이 지금 몇 종류밖에 없다? 3종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하면 되겠죠. 애초에 hx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왼쪽 요 3개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의 종류를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에서 접할 때, 그 다음 2개에서 접할 때, 마지막 뚫고 지나가면서 접할 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저 3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서 이제 hx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식을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는 x축이랑 만나고 있는 지점이 몇 개인가, 그리고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가, 요거를 보겠다라는 소리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이랑 접하는 부분이 한 부분밖에 없으니까 중분 두 개를 가지겠고 허분 두 개를 가지는 모양.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분만 가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x-알파 제곱, x-베타 제곱 이런 형태로 생긴 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x-알파의 세제곱, x-베타 3중분을 가지는 형태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hx가 어떻게 생겼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fx 곱하기 gx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하는 과정이 좀 지루할까봐 지금 뭐 한 걸 미리 계산을 좀 해놨어. 지금 별거 한 거는 아니고 지금 이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 이 자체를 그냥 전개를 한 거야. 얘를 전개를 해가지고 그냥 3t제곱 플러스 4at 플러스 그 다음에 뭐 a제곱, 피적분 함수를 저런 식으로 둔 다음에 그냥 직접 뭘 한 거냐면 적분을 한 거야. 적분. 그래서 gx를 그냥 이대로 적분을 해가지고 fx랑 gx를 곱한 형태야.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이 이제 gx가 되는 상황이겠지. 자,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적분을 해서 전개만 해놓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요놈 뭐야?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아이잖아. 그러니까 x-2가 무조건 인수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전개를 해놓은 뒤에 x-2를 묶어놨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놓은 상태가 되는 거겠지, 현재까지. 이렇게 hx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요 hx를 뭐 할 거냐면 요 모양에 맞춰 갈 거거든. 요 모양에.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얘는 뭔진 몰라도 어쨌든 2를 넣었을 때 무조건 0이 될 거라는 소리야. 2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찍어놓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무엇이 될 것이다? 2가 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뭐가 돼야 되냐면 3분의 a가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a. 그치? 0으로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생긴 놈이 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요게 중분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 3중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종류의 중분만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 어쨌든 확실한 건 무조건 중분을 가진다라는 소리야.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중분은 2가 중분이냐 마이너스 3분의 a가 중분이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2가 중분인 경우를 생각을 할 거야. 자, 2가 중분인 경우는 이제 2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죠. 그 두 가지 계산을 전부 다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자, 2가 중분인 경우에 얘가 0이 되려면 이제 a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고, 또는 귀찮지만 이제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4 더하기 2를 집어넣어서 4a 더하기 4,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는 0. 이 뒤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현재 0이 된 상태야.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더하기 8a 플러스 12는 0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6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자, a가 마이너스 6인 상황, 마이너스 6을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 3으로 묶어서 x-2, 그 다음에 여기도 x-2.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은 여기 밑에다 집어넣을게. 밑에처럼 생긴 게 집어넣기가 좋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금 6을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16 정리를 해주면 x-2, x-2, 28에 16이죠? x-2, x-8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hx라는 소리가 들은 거니까 이 hx가 요 중에 이제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 지금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3중근 가지는 거, 남은 항은 가지는 거, 요게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즉 hx가 요게 되는 거는 현재 내가 찾는 것 중에서 존재하는 경우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A가 마이너스 1을 실제로 집어넣어서 마찬가지 계산을 해주게 되면 3x-2, x-2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지.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도록 할게. x제곱 마이너스 2x가 나오게 돼.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x로 쓱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x-2에서 중근이 되는 거는 맞는데 다른 근이 두 개가 더 생겼죠? 0 되는 거 두 개가 더 생겼다 이 말이야. 지금 그렇게 생긴 모습은 존재하지 않잖아, 맞죠? 존재하지 않아. 여기는 딱 두 개만 중근, 두 개는 허근. 딱 두 개. 여기는 중근 두 개, 중근 두 개, 총 네 개죠. 중근 세 개, 중근 하나, 총 네 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근, 한식은 얘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맞지? 결국 x=2가 중근인 경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hx는 a가 마이너스 6일 때 한 종류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경우에서는 결론이 뭐가 나왔다? 이제 hx가 될 수 있는 게 3의 x-2 그냥 세제곱이라고 쓰죠. x-8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h-1을 구하게 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27 곱하기 마이너스 5 귀찮으니까 계산은 조금 이따가 미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x=2가 중근인 경우가 끝났어. 이제 두 번째는 누가 중근이 돼야 되냐면 얘가 중근이 돼야 되겠죠. 자, 얘가 자체적으로 지 혼자 중근을 가지는 거는 안 돼. 얘가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서 실근이 존재해버렸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뭐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 알파 자체가 얘랑 겹치지 않아.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서 이제 존재를 하지 않는 거니까 중근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얘랑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a가 중근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6인 경우야. 그럼 마이너스 6인 경우는 어차피 위에서 했어. 그치? 위에서 얘랑 겹치는 거는 이미 위에서 한 거니까 여기만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마이너스 3분의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9분의 a제곱 플러스 2a 곱하기 전개를 해가면서 마이너스 3분의 a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나오게 되고 얘가 0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이 식을 갖다가 정리를 좀 해주게 되면은 어떤 모양의 식이 나오냐면 3a제곱 15a 더하기 18은 0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다? 3a 제곱이 아니고 2a 제곱이야. 잘못 썼어. 여기서 정리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이제 a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 맞죠? 2, 1 그 다음에 6, 3 플러스지 둘 다.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6이야. 또 나왔네 마이너스 6. 이거 위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을 이제 볼 필요 없어. 그러면 x 마이너스 3분의 a가 중근인 경우에 a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다 지금. 여기서 지금 a가 아까 마이너스 6이라는 거지. 자꾸 나오니까 써두도록 하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온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그치? 이거 하나만 남았어. 이거를 확인을 해서 얘가 여기 나와 있는 모양이면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지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자,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서 3x 마이너스 2분의 3 x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뒤에도 우리가 뭐 마이너스 2분의 3 넣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그쵸?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 어떤 게 나오냐면 잘못 썼다. 요런 게 나오게 돼요. 요런 식으로. 즉, hx가 어떤 모습이 나오냐? 3으로 묶어서 x-2분의 1이지. 요게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러면 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될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나요? 여기 잘못 갖다 집어넣었잖아.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그쵸? 자, 이 상태로 이제 h-1을 뭐 해주는 거야? 계산을 해주는 거야. 이 상태로. 그래서 h-1을 계산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최소라 그랬으니까 둘 중에 더 어떤 것을 찾아준다? 작은 것을 찾아준다.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뒤에 게 더 작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야. 얘가 지금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분의 243이 나와. 이 정도 계산을 이제 생략해도 되죠? P분의 Q가 8분의 243이고 둘을 더해가지고 251이 정답이 되겠다.